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시진핑의 자충수가 불러온 공산당의 몰락.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 및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중국이 이번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선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만약 세계가 중국을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핵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미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죠.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국도 이를 아는 눈치입니다. 미친 개 중국을 다스리기 위해 한국이라는 몽둥이를 준비했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무력화하는 방패이자 더 나아가 공산당의 붕괴까지 초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칼로 지목하여 한국군의 군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가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게 된 것은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당국에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90일간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 당국자들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논란에 직접 뛰어든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 당국이 추가 조사에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중국이 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 자체는 새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들은 WHO 조사 이후 급격히 줄었는데요. 매년 중국으로부터 1조씩 기부받기로 한 WHO의 어처구니 없는 조사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언론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한 연구원들 코로나19 발견 직전 발병이라는 미정부 비공개 보고서 보도 이후 전 세계의 분위기가 급 반전을 맞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정부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께 코로나19와 일치하는 증상으로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직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핵심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미국 정부에 이어 영국 정보기관도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판도는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중공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데요. 영국과 노르웨이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험실 제조서를 주장하는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지난 29일 앵거스 달글리시 영국 런던대 세인트 조지 의대 교수와 노르웨이 바이러스 학자 버거 소렌센 박사가 작성한 22쪽 분량의 논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달글리시 교수는 암치료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백신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입니다. 소렌센 박사는 노르웨이 바이오 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백신 제조사 최고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두 과학자는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3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6개의 고유 지문이 발견됐으며 이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손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한 줄로 이어진 4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양전하를 띈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양전하의 아미노산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하고, 나란한 4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양전하를 띌 경우 음전하를 띠는 인간 세포 부분에 마치 자석처럼 들러붙어 감염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로써 중국이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려 했던 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셋째, 마땅히 존재해야 할 중간 숙주 등 자연적 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동굴의 박쥐에게서 발견한 자연 바이러스에 새로운 스파이크 등을 붙여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자연산으로 보이게 조작 흔적을 인위적으로 덮으려고 시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문은 조만간 생물 분야 국제학술지 QRB 디스커버리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이러한 맹공에 중국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제조사 압박은 중국에게 있어서 발작 버튼이 눌리킨 셈인데요. 이에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 편집장은 핵무기를 늘려 적을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푸시진 편집장의 수위 높은 발언 뒤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기원 제조사 지시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푸시진 황구15 편집장은 지난 27일 웨이보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핵탄두와 둥펑 40일 같은 더 멀리 가고 더 생존력 있는 차세대 전략 미사일의 배치 대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결판을 내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의 핵미사일 수량은
분명 미국의 엘리트들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생각만 해도 벌벌 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시진은 해당 게시물 작성 1시간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코로나19 기원이 동물 감염인지 실험실 유출인지 석 달 안에 밝혀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재미시사정치 분석가 장텐양은 후시진이 쓴 두 게시물이 시간상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했을 때도 후시진이 핵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텐양은 중국 공산당의 핵무기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최후의 발악이라면서 후시진의 위협은 사실은 허세로 공산당 지도부는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르면 후시진의 주장은 지금보다 핵탄두를 4배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해군의 신형 전략 핵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창정 18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지난달 25일 시진핑이 참석한 행사에서 중국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되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시 시진핑이 이 잠수함에 직접 올라 시찰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자충수는 결국 자국의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연이은 미국을 향한 핵도발이 결국 한국군의 전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온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에 따르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반응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환영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800km로 묶여있던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는데 세계 4위의 미사일 강국인 한국이 만들어낸 미사일들은 중국을 압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미 워싱턴 연계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이 핵전쟁을 언급하며 더욱더 미국에 대항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장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숙명입니다. 핵 보유국이자 적성국이자 군사대치국인 북중러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그 핵무기로 주변국의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에서부터 미국만 없으면 한국은 언제든 손봐줄 나라라는 발언, 그리고 사드 궁여 도입과 문화공정, 역사 왜곡, 속국 발언, 경제보복, 영유권 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두려고 해왔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핵 보유국인 인도에게는 몽둥이로 머가리가 찍혀도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이며 여기에는 핵무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핵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세스코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 주장의 핵심은 핵무기의 사용이 아니라 핵보유를 통한 전략적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모두 핵보유국이며 미사일 전력이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공군의 핵전쟁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지난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핵전쟁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연합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핵그림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보다 핵보유를 통해 상대국을 위축시켜 전략적 우위를 갖는 상황을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영국, 호주, 한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아시아 핵기획 그룹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데에 대해 국방장관실과 백악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중러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장 대항군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동북아의 핵전력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비핵화 카드가 될 수 있으며 전범국 일본의 대륙야욕을 끊을 수 있는 키가 되고 중국의 과격한 중화중심주의와 팽창주의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보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